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 루체른에서 자라 지금까지 그곳에서 살고 있는 크리스틴이라고 합니다. 이곳 루체른은 스위스 중심부에 위치한 관광도시로 아름다운 호수와 아르티순 벨트의 철도 다리가 유명한 곳입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이곳에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요식업을 하고 계시며 큰 식당 2개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식당은 잘 되는 편이었기에 저는 금수저까진 아니어도 어느 정도 넉넉한 환경에서 여유롭게 자라났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러나 경제적 여유로움과 별개로 부모님께서는 항상 저에게 예의범절 교육을 엄격하게 시키셨습니다. 특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무척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또한 25년 가까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예의 바르지 못한 사람들과 예의 있는 사람들의 차이점을 수도 없이 봐왔다고 말씀하셨죠. 손님들 중 오히려 공손하고 예의 바르신 단골 손님들이 항상 사업이 더 순조롭게 잘 돼가고 있거나 규모를 키운 경우가 많았고, 오히려 무례했던 손님들은 나중에 소문을 들으면 망했다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저는 항상 아버지의 말씀을 새겨들었고 늘 누구에게나 예의 바르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20살이 되자 부모님께서는 돈을 지원해 줄 테니 졸업 전에 이곳저곳 많이 돌아다녀 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을 보면 시야가 더 넓어질 것이라고요. 저는 먼저 동아시아 쪽부터 돌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간 나라가 중국이었죠. 중국은 동아시아 전통 문화의 중심지답게 정말 아름다운 문화재는 많았습니다. 만리장성, 금성사, 타이종 왕릉 중 화려한 볼거리를 눈은 즐겁게 했죠. 근데 문제는 눈만 즐거웠다는 거죠. 그동안 저도 부모님의 가게 일을 도우며 별별 진상들을 다 만나봤지만 이 정도로 심각하게 예의 없는 인간들로 바글거리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무데나 노상방뇨는 기본에 침 뱉는 것도 심하고 목청은 쇠라도 씹어먹을 듯 우렁차 공공장소에서도 시끄럽게 굴었고 쓰레기도 아무데나 막 버렸죠. 그중 제일 저를 괴롭게 만들었던 것은 새치기였는데요. 중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행렬에 끼어들거나 떠밀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차두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런 단어가 있을 정도면 그만큼 중국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는 뜻이죠. 특히 중국에 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겪었던 하루는 지금 생각해도 끔찍합니다. 그날 저는 중국에 있는 유명한 궁궐 중 하나를 보려고 입장 통로에 들어섰는데 사람들이 어제보다 훨씬 바글바글거리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이날은 거칭제라고 불리우는 중국 국경절이었고 휴일날 놀러온 사람들로 관광지가 붐빈 것이었죠. 하지만 저를 더 당혹스럽게 만든 것은 단순히 사람만 많은 게 아니라 줄이 개판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 줄 서기는 바랄 수도 없었고 자꾸 은근슬쩍 끼어들거나 아니면 빈틈이 있으면 끊임없이 앞으로 나가려고 하다 보니 줄이 완전 엉망이 돼버렸죠. 저는 제가 마치 우리 안에 갇힌 돼지처럼 느껴졌어요. 만약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으면 입장 통로에 처진 철조망을 넘어오는 인간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노려봐도 새치기 하는 인간들은 뻔뻔하게만 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노려보거나 영어로라도 항의를 하곤 했는데 새치기를 10번쯤 당하니까 저도 귀찮아서 포기하게 되더군요. 저는 해탈한 마음으로 이어폰을 끼고 휴대폰으로 드라마 한 편을 보면서 사람이 줄어들 때마다 조금씩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CSI 드라마를 한 편쯤 다 보고 나니 제 앞에 줄이 많이 줄어들어 곧 입장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몇몇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르거나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또 무슨 일이 벌어졌나 싶어 옆을 쳐다봤습니다. 세상에, 이 미친 인간들은 이제 건물 벽까지 타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단 1분이라도 빨리 가기 위해 벽을 타고 앞쪽 줄로 이동하는 거죠. 벽을 탄 사람들과 밑에 줄을 선 사람들은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보고 너무 질려버렸어요. 직원들이 와서 상황을 수습하긴 했지만 이미 지쳐버린 저는 입장 후에도 그 멋진 궁궐들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피곤해 죽겠는데 아무리 멋지고 예쁜 걸 들이밀어봤자 뭐하겠어요. 워낙 개념 없는 일을 많이 겪다 보니 이런 사람들 꼴을 보기 싫어서라도 출국 예정일 이틀 전부터는 호텔에서만 지냈습니다. 그래도 중국에서 불쾌한 일들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묵고 있는 호텔 1층 로비에서 하이힐을 신고 가다 넘어진 중국 여자분이 있었는데 제가 그분을 도와줬었거든요. 발이 삐끗한 그분을 객실까지 부축해주고 소염제도 사다 드렸더니 다음날 멋진 식사를 대접하더군요. 그녀는 꽤 부유한 20대 중국인 여성으로 보였고 아버지는 해외에서 일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부티크 숍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다가 다음 주 월요일에 한국으로 넘어갈 예정이라고 말하니 그녀는 자기도 다음 주에 한국 여행을 간다고 하면서 그때 만나자고 하더군요. 실제로 그녀는 제가 한국에 온 바로 다음 날 위챗으로 자기도 한국에 들어왔다면서 서울에 있으면 지금 만날 수 있냐고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오늘 저는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고 다닐 건데 괜찮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각 나라의 대중교통 수단을 즐겨보는 것에도 의의를 더 택시를 잘 안 타는 편입니다. 반면에 이 친구는 중국에서도 지하철이나 버스를 거의 타본 적이 없다고 해서 불편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중국인 친구는 흔쾌하게 괜찮다고 이야기했고, 우리는 중국인 친구가 머무르고 있던 신라호텔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말이라 그런지 버스를 타려는 사람들은 적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을 굉장히 잘 섰기 때문이죠. 한국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한 줄 서기를 하고 있었는데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줄 간격까지 일정하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앞으로 가려고 따닥따닥 붙어 있어 숨이 막힐 지경이었던 중국과는 비교되는 광경이었습니다. 버스 안에는 사람이 워낙 많아 서서 타고 가야 했지만 중국보다는 훨씬 덜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욕심을 부리며 사람들을 밀치고 가던 중국인들과 달리 한국인들은 잠시 급정거하는 버스 때문에 살짝 누구와 부딪히기만 해도 죄송해요 라고 사과를 했죠. 버스를 타고 동대문 쪽에 도착한 저희는 목이 말라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키오스크 앞에는 사람들이 음료를 주문하기 위해 서 있었는데 여기도 한 줄로 질서 있게 서 있더군요. 어느새 저와 중국인 친구 앞에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저희 쪽을 쳐다보더니 먼저 하라며 손짓을 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영어로 괜찮습니다. 양보 안 해주셔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어를 몰라 그나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영어로 답했던 거였는데 다행히 여자분도 영어로 답해주시더군요. 주문하는데 오래 걸릴 것 같아서요. 동생한테 뭐 마실 건지 물어봐야 해서. 저는 이때 굉장히 충격 먹었습니다. 주문하는데 오래 걸릴 것 같으면 다른 사람에게 양보를 한다고? 저희가 주문하고 있을 동안 여자는 제 뒤에서 전화로 뭐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동생에게 주문을 받는 거겠죠. 한국 사람들은 단순히 줄만 잘 서는 게 아니라 내 차례에서 오래 걸릴 일이 생기면 뒷사람이 불편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배려심이 있는 거죠. 한국과 중국은 서로 옆 나라인데도 국민성이 정말 달랐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더니 확실히 배려심이 있는 대한민국은 쓰레기를 마음대로 버리는 사람들이나 지나치게 목소리가 큰 사람들, 노상방뇨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덕분에 길거리도 대체로 깨끗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녁에 간 식당이 만석이라 밖에서 웨이팅을 하고 있을 때 저는 결국 한국에게도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한 남자와 중년 여자가 은근슬쩍 빠져나와 앞쪽으로 가더니 끼어들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인기 있는 식당이라 오래 기다려서 힘든 건 알겠는데 그래도 저렇게 행동하는 건 아니죠. 저는 그들의 행동을 유심히 보면서 그를 속으로 비난했습니다. 한국은 다를 줄 알았더니 역시 똑같았구나. 자기 아쉬울 때는 결국 새치기를 하게 되네. 근데 기다리느라 힘든 건 모두 다 똑같지 않나? 하지만 5초 뒤 저는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허락도 없이 새치기를 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 남자는 앞에 있는 커플에게 무어무어라 말하더니 갑자기 다리를 들어 올려 무언가를 보여줬습니다. 그의 다리는 놀랍게도 사람의 다리가 아닌 의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탁하듯이 고개를 연신 숙이곤 했죠. 저는 그제야 무슨 상황인지 깨달았습니다. 저희 아버지 친구 중에 교통사고로 다리를 잃고 의족을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의족을 하면 불편한 점이 처음 착용하면 오래 서 있기가 좀 힘들다고 하시더군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도 오랫동안 한 자세로 서 있으면 혈액순환 부족과 근육이 지속적으로 긴장돼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데 의족을 하는 사람은 한쪽 다리에 체중이 실려 몇 배는 더 힘들다고 했어요. 그의 의족을 본 커플은 흔쾌히 자리를 양보해 주더군요. 뒤에 있던 사람들도 자리를 양보하는 걸 보고도 어떤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사람에게 양보를 해주면 내가 더 뒤로 밀릴게 자명한데도 말이죠. 의족을 한 남자도 예의가 바른 사람인지 양보를 받고도 몇 번이고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 뒤로 10분 뒤 웨이팅이 끝나고 안으로 들어간 저희는 주문을 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중국인 친구도 아까 양보를 해준 커플을 본 모양인지 그 이야기를 하더군요. 하지만 그 커플에 대한 시각은 저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걸 보니까 한국인들은 되게 소심한 것 같아. 왜 그게 소심한 거야? 새치기를 당했으면 따져야지. 그걸 아무 말도 못하고 양보해주잖아. 그게 무슨 새치기야? 그 사람 의족 못 봤어? 원래 의족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익숙해질 때까지 엄청 힘들댔어. 서 있는 게 너무 힘드니까 양보해달라고 한 거잖아. 그럼 지가 다른 가게를 가던가. 의족을 했다고 해서 왜 양보해줘야 해? 그냥 소심해서 말 못하니까 양보한 거야. 그래? 내가 중국 갔을 땐 소리 높여 왜 새치기 하냐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가만히 있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럼 중국에는 소심하고 찌질한 인간들이 많은 거였구나. 잘 알았어. 뭐? 지금 그 발언 중국인에 대한 모욕인 거 알아? 인종차별이나 다를 바 없다는 거 알지?
그럼 한국인들이 소심하단 발언은 모욕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것도 인종차별이나 다를 바 없다는 거 알지? 그건 저의 반박에 중국인 친구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빨개지면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저에게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 뒤로 우리 둘은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깊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한 질서의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있을 때 진짜로 예의 바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제 중국인 친구는 새치기 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배려심이 부족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매정하기 그지 없었던 반면에 한국인들이 가진 질서의식은 남을 생각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세워진 사고방식이었죠. 두 번째는 섣불리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는 것. 만약 제가 그 순간 새치기를 한다고 생각하고 고개를 돌려버렸다면 그 광경을 보지 못했을 테니 저는 한국인이 새치기를 했다고 계속 오해하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한국에서 본 어떤 맛있는 음식, 어떤 멋있는 관광지보다 이런 마인드를 얻은 게 여행에서 얻은 가장 값진 선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준 한국 감사합니다. 아시아를 여행하면서 중국인과 한국인의 마인드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깨달은 한 스위스인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는 항상 재밌고 감동적인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든 보내주세요. 이상 클립 뉴스였습니다.